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도 이제 꽤 봤는데, 보다 거의 후반부쯤에 피곤했는지 아니면은, 좀 지루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몇 번씩 다시 봐서 끝까지 다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사실 저는 재밌었거든요. 예, 제 얘기니까.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졸았던 거랑은 좀 별개로 제가 제 영상을 보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 얘기니까 그렇겠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제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집중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볼 때 내가 저런 얘기를 했었어?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내가 얘기를 할 때 눈이 약간 이렇게 풀려가지고 졸리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셀프 인터뷰 영상을 좀 찍어보셔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랑 미래의 제가 약간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가상의 누군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인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면 그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게 돼서 좀 이렇게 시간 간격은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얘기를 누구한테 할 데가 없고, 공감되는 얘기, 내가 정말 공감되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건데, 제가 이렇게 셀프 인터뷰를 찍어보고 그걸 제가 다시 보는 과정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내 얘기를 누구한테 털어놓고, 또 영상을 보면서 내가 되게 공감되는 어떤 얘기를 내가 되게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이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해소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이게 진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오는 그런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게 너무 어렵다면 또 요즘에 약간 또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누군가한테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요즘에 핸드폰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핸드폰 그냥 이렇게 딱 세워 놓으시고 그 화면을 보시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게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수면 위에 있는 그런 얘기들 말고 정말 나 혼자만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 밑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영상의 깊이가 있어지고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만족이 있더라.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찍어보시고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간다거나 혹은 뭐 출근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걸 보면서 가시면은 또 기분이 또 색다르지 않으실까 약간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제가 물을 챙겨놓고 한다는 거를 또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물 얼른 갖고 올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배경도 좀 바꿔서 지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 집 이쪽이 현관이거든요. 현관 앞에 이렇게 막아놓은 요 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깔끔해졌죠? 네, 크게 공들이지 않고 그냥 카메라만 살짝 돌려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요 프레임 안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 정돈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희 집 벽 중에 제일 깔끔한 곳입니다. 네. 어유 벌써 8분을 찍었는데 아직까지도 서두를 못 들어가고 있네요.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최근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 전 해가지고 가장 최근 몇 년 사이 내가 뭘 제일 많이 했나. 물론 영상 찍는 거 제일 많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내 삶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행 가는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행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 내가 원래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인가? 이렇게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뭐 자주 하는 사람들, 특히 뭐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릴 때 뭐 교환학생도 가보고 뭐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렸을 때 뭐 외국 경험도 해보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제 첫 여행은 20살 넘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말하는 거예요. 국내 여행도 뭐 부모님 따라서 어디 뭐 이제 회사 뭐 수양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쉬고 뭐 리조트 가고 뭐 바닷가 놀러 가고 이런 건 했었지만 저희 집이 좀 아버지가 자차를 좀 늦게 구입하신 편이어서 막 그렇게 어릴 때도 막 엄청나게 막 진짜 어릴 때 막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돌아다니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이제 좀 고학년 돼서 방학 때 조금 돌아다니고 뭐 그랬던 거고 사실은 그게 저는 크게 기억에 남진 않거든요. 저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레고 블럭이나 조립하고 뭐 책 읽고 만화책 보고 이런 걸 주로 하면서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하는 그런 지극히 전형적인 아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입니다. 되게 집돌이고 뭐 한 뭐 일주일 한 달 집에서 안 나간다고 해도 전혀 답답함이 없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오히려 나가가지고 누굴 만나고 막 이러는 게 에너지가 너무 쓰이는 편이라 여행을 떠나야겠다. 여행이 막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착각이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여행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배낭을 메고 떠났던 배낭여행 일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공책으로 제가 한 4권 정도 일지가 있어요. 뭐 안에 내용을 대충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표도 붙여놨고요. 표도 붙어 있고 뭐 영수증 같은 것도 있고 때로는 뭐 때로는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그려놓고 뭐 이랬던 진짜 여행 다니면서 매일매일 쓰는 어떤 여행 일지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제가 거의 그대로 이 블로그에 옮기고 그때 찍은 사진들을 첨부하고 그 밑에 이제 지금의 제가 저 일지를 썼던 그때의 나를 보면서 그때는 어땠는지에 대한 해설 같은 걸 이제 쓰는 블로그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때 처음,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면 2008년이니까 한 25 정도 됐던 그때 처음 유럽 여행을 갔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여행을 다니지 않았는데 뭐
이때 이제 유럽으로 갔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일지를 봐도 그렇지만 막 되게 와 즐겁다, 와 재밌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형적으로 그런 배낭여행에 아주 전형으로 다녔거든요. 특히 저는 이 배낭여행을 하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한창 마음을 잡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막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쭉 2, 3, 4학년 쭉 다니고 취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학과 공부라는 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때는 좀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워낙 1, 2학년 때 좀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쌓이질 않더라고요. 특히 저는 공대라서 수학을 기반으로 모든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이 기초가 됐던 수학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뭐 선형대수학이라든지 뭐 공과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쌓여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공대 출신으로서 취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대기업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학점이 최소 B 학점 이상 3.0 이상이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절학기 계속 듣고 해가지고 성적을 겨우겨우 올려놨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워하는 걸 평생 직업으로 삼아서 한다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딱 1년 쉬자, 졸업하기 전에 딱 1년 쉬자.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 때 고3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딱 3학년 2학기 마치자마자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겠다고 저 스스로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제 플랜은 뭐였냐면 놀자, 1년 내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그게 플랜이었어요. 보통은 휴학하면 막 토익 점수도 따고 토플 점수도 따고 뭐 영어 어학연수도 가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계획해서. 하나도 아예 그냥 놀자. 그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휴학하고 한 달 정도인가 집에 있었어요. 한 달 내내 밖에 안 나가고. 물론 이제 뭐 어디 잠깐 나가긴 했지만 뭐 그럴싸한 외출이라든지 뭐 굳이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어디 뭐 전시회를 보러 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놀잖아. 늦잠 자고 일어나서 집에서 뭉개다가 그냥 그대로 잘 거야.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도 한 달 지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엄청 집돌인데도 좀이 쑤시는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쓱 밖에 이제 창문 보고 나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할 게 없나라는 걸 막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레일에서 하는 20 몇 세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가 있어요. 승차권이 입석인데 일주일 동안 계속 프리패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입석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네일로였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탈 수 있는 마지막 해였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몰랐다가 그래? 어차피 집에서 이렇게 노는 거 일주일 정도 그냥 여행하고 오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어차피 국내 여행이고 뭐 말 다 통하고 돈 없으면 집에 오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무전 여행 할 것도 아니고 나는 돈 가져가서 쓸 때 쓰고 그냥 뭐 즐기다 오는 거지. 솔직히 제가 여행을 아예 안 다녀봤으니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차 타고 여기 왔어. 어딘지 몰라. 그냥 내려주는데 내려가지고 밥 먹고 그냥 보는데 보고 그냥 집에 왔던 거예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살면서 내가 20살 20대 중반까지 돼가지고는 대학도 이제 곧 졸업인데 대한민국 지형이 어딘지도 모르고 주요 도시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 좀 문제가 있다. 스스로 약간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한 후에 이제 그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되게 허술하게 가방 하나 둘러매고 솔직히 어디 갈지도 안 정했어요. 왜냐면 기차표가 아무 데나 다 간다니까. 그냥 무계획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저 같은 애들 특 그냥 뭐 하면은 누구한테 정보 얻는 게 아니고 책 사본다. 나 같은 사람 특.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대한민국 꼭 가봐야 할 뭐 몇 곳 이런 책이 있어요. 좀 큰 거 가이드북처럼 생긴 게 그거 하나 사들고 그냥 기차 타러 갔어요. 그냥 짐 싸가지고 일단 어디로 갈까? 아 그래? 내 강원도 쪽으로 갈 건 아니니까 거긴 너무 이제 그 다음 행선지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부산이나 일단은 뭐 저기 어디 목포나 뭐 이쪽 길로 가려면은 어쨌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아무나 잡아 타고 내려가는 그 기찻길에서 봤어요. 그래서 쭉 보다가 갑자기 눈에 딱 끌리는 게 해인사가 눈에 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인사 갔다가 뭐 거기서 이제 원래 잠깐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국내 여행을 쭉 투어를 했어요. 제가 갔던 데가 해인사 갔고 그 다음에 대전, 대구도 갔던 것 같고 대구, 부산, 목포는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라 목포 가가지고 이제 매형이랑 사촌 누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되게 재밌는 일 많았어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걸 다 얘기하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재밌더라고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재밌네? 여행? 여행 재밌는 거네? 그냥 막 이것저것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여행은 막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끌려다녔던 여행.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했던 그런 여행이랑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어느 가보고 싶은데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여행 가서 여행지는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까지 낯설어 버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는 낯설지만 여기 대한민국이잖아. 내가 평소에 했던 것들 여기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행지에서 했던 거 영화 보기. 영화 많이 봤어요 저. 짐 갖고 들어가서 그냥 뭐 CGV 메가박스 이런 데 들어가서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커피 마시고 빵 사 먹기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냥 뭐 찜질방 가기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뭐 대전 갔을 때는 저기 어디야 카이스트 가보고 싶어서 카이스트 투어도 혼자 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이제 천문대가 있어요. 그 카이스트 옆에 천문대가 있어서 여기라도 가볼까 밤에 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대전에. 그래서 어차피 늦게 도착했는데 볼 데가 뭐 있지 하다가 이렇게 팜플렛 보니까 여기 약간 제가 서울에서도 남산과학관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천체 투영실이라고 해가지고 플라나타리안가 뭐 플라네테리움인가 그걸로 이렇게 막 별 이렇게 봐주고 막 그 올림푸스 가디언 같은 만화 영화 좀 틀어주고 별자리 얘기해주는 그 되게 재밌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도. 대전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똑같은 거 보고 근데 거기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뭐 여기 별자리는 뭐고요. 근데 대전 분이니까 이렇게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저 서울에서도 이거 되게 자주 봤는데 여기서 본 건 처음이다. 근데 사투리 쓰시니까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망원경으로 별자리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내가 평소에 익숙했던 것들을 하면 또 그게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했으니까 되게 재밌다 여행. 이런 게 확 생기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가지? 바로 생각난 게 이제 유럽 여행이었던 거예요. 나 배낭여행 가야겠어.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진짜 단순한 생각. 배낭을 사가지고 배낭을 메고 가야 되겠다. 사실 캐리어 끌고 가도 되거든요. 배낭여행. 배낭여행이니까 난 배낭을 메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배낭 막 사고 이랬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바로 당장 가고 싶은데 이거 준비만 해도 1년 6개월 막 이렇게 하고 표도 막 그 전에 사서 싸게 사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려면 나 내년에는 안 가고 싶은데 당장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막 또 도서관 가가지고 모든 유럽 관련된 가이드북 다 찾아보기 다 막 찾아보고 근데 거기 진짜 요만하게 다국적 배낭여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국적 뭐 배낭여행 패키지?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배낭여행 패키지예요. 배낭여행 패키지 프로그램.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영국이라든지 어디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여행사가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유럽 뭐 여기 뭐 10개 도시 뭐 14개 아니 10개 나라 14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쫙 코스를 짜가지고 이만한 그 버스 있잖아요. 화장실 딸린 버스. 그 코치라 그러는데 코치 빌려가지고 거기에 애들 뭐 한 20명 30명 때려놓고 쭉 몰고 다니면서 거기 이제 유럽 여행 투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은 버스로 다 해. 그러니까 내가 기차를 사야 된다거나 뭐 짐을 뭐 잊어버릴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버스로 다 이동시켜주고 얘네가 잡아놓은 숙소에 다 데려다주고. 근데 이제 패키지 투어는 보통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고 그건 선택사항. 그거는 그냥 할 애들은 하고 그냥 자유여행 하고 싶으면 그냥 오늘은 니네가 여행하고 있다가 저녁에 숙소로만 니네가 알아서 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혼합된 그런 패키지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 어차피 내가 지금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이거 언제 다 짜요 이거를 언제 다 짜고 있고 일일이 언제 숙소를 다 예약하고 있고 와, 말이 안 된다. 나는 역량이 부족하다 아직은. 근데 이게 딱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거 연계된 우리나라 홍대에 있는 여행사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며칠 날 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이거 할래 해가지고 뭐 얼마야. 조금 비싸요. 그게 당연한 건데 거기 커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거든요. 여행사도 커미션 먹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도 뭐 이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고 가겠다 해서 그거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해서 국내에 갔다 오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출발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냥 배낭 메고 출발했어요. 파리로 들어갔는데 뭐 얘기하자면 깁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 되게 자세하게 제가 이 일지에다가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이 국내 여행도 여기 시작이 있는데 유럽 여행편 여기 다 적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제 블로그에 쓰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생생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는 아닙니다. 어차피 제 거니까. 근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일들 많았는데 이게 여행을 한번 하니까 이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여행 병이 도졌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게 여행 병이 도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이제 잠시 생각을 이제 멈추고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또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럴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뭐 여행을 좋아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되게 관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관성이란 게 이제 물리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밀었을 때 그게 이제 계속 나아가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려고 하면 멈추는데도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한번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려는 힘. 뭐 가령 반대 관성은 뭐냐면 이렇게 멈춰있는 컵을 이렇게 멈춰놓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가 멈춰있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멈춰있고 밑에는 땡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무빙워크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멈춰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발 디디면 웅 하고 나가면 웅 하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버스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멈춰있는 사물은 멈춰있고 싶어하고 가고 있는 사물은 계속 가고 싶어한다. 근데 그게 딱 제 상황이랑 맞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여행을 안 다니고 집에만 계속 있고 그럴 때는 계속 있고 싶어하는 관성이 있고 한번 여행을 떠나서
계속 밖에를 돌아다니면 또 계속 돌아다니고 싶은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삶을 계속 돌아보고 그 후에 어떤 행동들을 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계속 하고 싶어 하지? 이 관성이구나. 또 관성이 나를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저에게 알려준 제 어떤 성향은 관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런 걸 저한테 깨닫게 해줬던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지금 거의 뭐 20분, 25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행에 대해서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란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딜 가도 시간을 진짜 촘촘히 쪼개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설렁설렁 무계획으로 그냥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액티비티, 막 체험하고 즐기고 경험하는 거 위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완전 릴렉스 한 그런 여행, 그냥 쉬고 휴양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굳이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 저는 휴양 스타일, 무계획 스타일 쪽이에요. 원래는 저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유럽 여행 갔을 때 안 그랬거든요. 패키지니까 물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유여행이니까 사실 제가 몇 군데 가기로 정하면 가는 거예요. 피렌체 가가지고 우피치 미술관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 갔던 여행에서는 진짜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어요. 먹는 시간도 다 포기하고. 근데 어느 날 그 크로아티아에 도착했는데 진짜 안 유명한 섬이에요. 퍼그 섬인가? 파그 섬인가? 모르시겠죠? 지금도 안 유명할 거예요 아마. 그런 섬에 딱 떨고 줬는데 우리를, 근데 3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뭐 패키지 여행이라고, 패키지 여행 특 이렇지 뭐. 중간에 안 유명한데 그냥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시간 때우지 뭐. 근데 거기서 저는 인생의 여행 방식을 터득했어요. 저는 또 거기서 뭐 모르지만, 뭐 가이드북에도 안 나오지만 어디든 가려고 그냥 막 아침 일찍 가방 들쳐매고 나오는데, 앞에 이제 호텔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몇 개 있는데 이미 어젯밤에 술 거나하게 취한 친구들이, 호주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숙취를 해소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손에는 또 뭐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맥주 들고. 그래서 야 너네 오늘 어디 안 나가? 그랬더니 오늘은 그냥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간이 아깝게? 어디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앞에 바다라도 나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있는다고? 여기 호텔에서? 뭐가 있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 나는 갔다 올게 이러고 나는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뭐야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저도 그 전에 막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막 이제 다리도 아프고 좀 쉬고 싶었는데 막 그 강박 때문에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쉬는 거 보니까 땡 한 거예요. 그 20대 중반의 어린 제가 땡 한 거예요 머리가. 저래도 되는구나. 안 아까운 거구나 저게.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잠도 안 자가면서 여행하잖아요. 막 낮에는 관광지 돌아보고 밤에는 뭐 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러느라 막 진짜 그런 문화에서 저는 보고 자랐다가, 저렇게 그냥 논다고 하루 종일?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게 저를 그렇게 충격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도 해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그때 그린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해보지 말자. 어차피 3일 있는데 어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쳐 나갔으니까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쉬어도 내일 또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늦게 일어나고 막 침대에서 뒹굴고
아침 먹고 와서 또 침대에서 누워서 있다가 뭐 가이드북도 잠깐 봤다가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고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다 널지 이러면서 여기 테라스가 있길래 테라스 딱 나갔는데, 약간 제가 2층인가 3층인가 그랬거든요. 거기 해변으로 쫙 집들이 쫙 보이는데, 크로아티아는 또 이렇게 빨간색 지붕이 많잖아요. 쫙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엄마 손을 잡은 애기랑 엄마랑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사실 그림 실력이 좋지 않지만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앉아가지고 딱 멋있게 거기 테라스 딱 앉아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렇게 딱 다리 이렇게 딱 올리고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똑같이 하나하나 똑같이 그려보려고. 집도 막 진짜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다 그려보려고. 한 두어 시간 그리고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쫙 지는 거예요. 제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놀고 난리 났는데 저는 막 고요하게 혼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게 제 인생의 여행을 완전 바꿔놨어요. 이게 여행이구나. 사실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었고 그 풍경이 막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뭐 백선에 들었던 풍경도 아니에요. 그냥 크로아티아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사실은 더 예쁜 건 우리나라 그 부산의 영도 훨씬 예뻐요. 거기 삼복도로가. 근데 거긴 되게 평범했어요. 그냥. 근데 그게 딱 제 눈과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의 상황이 너무너무 여유로웠고, 그 빡셌던 일정 중간에 나를 그렇게 탁 마음을 탁 놓고 쉬게 해준. 와, 이러려고 여행 오는구나. 내가 그 전까지 다녔던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행 같은 거구나. 이거는 뭐 어떤 미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한 마리 말처럼 막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는데, 탁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로 그 패키지 여행을 계속 가야 됐으니까 갔지만, 그 다음에 뭐 스톱오버 해가지고 일본에서 잠깐 2주 있었는데 그때 되게 여유롭게 있었고, 그 이후로 점점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 이런 거에서는 거의 일정을 처음에는 뭐 한 5개 잡았다. 오전에 3개, 오후에 2개 막 이렇게 잡았다가 이제는 하루에 3개 잡았다가 진짜 지금은 일정 하루에 1개도 안 잡을 때도 있어요. 막 이틀에 1개 일정을 어디 이제 뭐 간다, 뭐 마트 간다, 이게 일정 하나. 오늘은 마트 가다 오는 길에 바로 옆이 야시장이니까 잠깐 가서 저녁 먹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부분 그냥 호텔에 있고 수영하고 그냥 뭐 책 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행 가면 진짜 대부분 호텔을 좋은 데가 아니고 수영장이 좋은 데를 잡아요. 네. 대부분 이제 저는 아내랑은 동남아를 자주 가는데 방콕이랑 또 베트남 너무 좋거든요. 그럼 방콕에 있는 그 수영장이 진짜 좋은 그 호텔들이 있어요. 뭐 푸켓이나 이런데. 푸켓 좀 비싸긴 해요. 푸켓 말고 방콕이나 아니면 뭐 딴 데들, 어쨌든 근데 수영장이 있는 데로 가요. 아내 수영 워낙 잘하고 저도 이제 물을 무서워했지만 아내 따라 수영 이제 조금 개헤엄 치는 수준인데, 거기 이제 선베드 누워가지고 딱 그 햇빛 받고 와인 딱 마시고 너무 좋거든요. 딱 여러분 나갈 때 그 면세점에서 이 종이로 된 와인 팔아요. 그럼 그 팩 한 2개 사가지고 딱 가면 거기서 뭐 와인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제 또 어디 나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딱 캐리어에서 그거 팩 딱 2개 꺼내가지고 딱 들고 나가서 딱 해 딱 받으면서 딱 너무 좋죠. 너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핸드폰 아니고 딱 이제 종이책 한 권 딱 가져가요. 일부러 종이책 가벼운 거, 내용 가벼운 걸로 딱 가서 책 보면서
한국에서 읽던 거면 더 좋죠. 딱 보면서 와인 한 잔 딱 마시고 땡모반 딱 시켜가지고 땡모반 딱 먹고 그립다. 네. 그러고 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수영 지쳤다. 아예 너무 이제 책 보다가 너무 덥다 그러고 수영 딱 하고 수영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딱 나가가지고 딱 로띠 같은 거 딱 사 먹고 저기 어디야 베트남이면 반미 딱 먹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내랑 코로나 빨리 풀리면 애기 데리고 저기 어디 방콕에 가자 뭐 어디 뭐 베트남에 어디 가자 막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여행이란 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체험을 한다거나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거 그게 별로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좋고 너무 멋있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갔을 때 스카이다이빙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에 진짜 강렬한 기억 중에 하나인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액티비티 하는 거 너무 재밌고 저도 아마 그런 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좋다 나쁘다를 이런 걸 따지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저한테는 잘 맞는 사람이었다. 저라는 사람은 여행지에 가서 막 뭔가를 하는 거보다 하지 않는 편이 조금 더 잘 맞더라. 이런 얘기를 남겨놓고 싶어서 했던 얘기고요. 또 요 얘기에 또 공감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시간 아깝지 않아?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뭐 그 호텔 계속 누워 있는 거 좀 아깝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영업을 해요. 너무 좋아. 너무. 호텔에 수영하다가 땡모반 딱 시켜 먹고 감자튀김 딱 먹다가 좀 오후에 지루해? 그러면은 호텔에 자전거 빌려주는 데 있거든요. 공짜로. 그럼 자전거 딱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 동네 한 바퀴 쫙 돌아. 따릉따릉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세븐일레븐 딱 들어가가지고 또 그 베트남 커피 딱 진한 거 한 잔 딱 마셔주고 과자 몇 봉지 사가지고 앞에 바구니에 딱 넣고 또 띠릉띠릉 하면서 가다가 여기 되게 조그맣고 되게 정겹게 생겼는데 왠지 잘할 것 같은 마사지 샵이 있네? 거기 앞에 그냥 자전거 탁 던져놓고 들어가서 예약 안 하고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나 여기서 혹시 마사지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뭐 전신이에요. 뭐 아로마예요. 얼마예요. 뭐 딱 하면 너무 친절하게 딱 차 한 잔 얻어먹고 좋은 음악 나오는 데서 딱 또 마사지 받고 와 시원하다 하고 1시간 30분 딱 받고 또 개운하다 하고 나와가지고 또 자전거 타고 가다 저기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이 있네 동네에. 그냥 정보 없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와 맛있다. 좀 별로긴 하네. 이러고 거기서 파는 뭐 이렇게 대나무 빨대 같은 거 좀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호텔로 들어오는 너무 평화로운 하루잖아요. 솔직히 물론 액티비티 하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딱 하루 정도는 일정 중에 진짜 하루 정도는 시간 내 가지고 이런 거 한 반나절 정도는 이런 거 해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라고 저는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는지 몰랐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쯤에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여행 얘기하면 뭐 끝이 없어요. 몇 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개괄적으로만 얘기해도 이렇다는 거. 그만큼 저는 이제 분량만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여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모르죠. 제가 이제 또 40대 여행을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여행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에 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지금 되게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것도 충분히 적응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는 이런 여행, 제가 즐기는 여행은 이런 타입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또 건강하고
또 재밌게 여행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건강과 안전 같은 거 네, 충분히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계시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10년 뒤에 이걸 나중에 볼 그 저희 아이 세대들은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까지도 좀 담아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